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해. 우리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투자 기회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거든.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기회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세니, 중동전쟁이니, 금리니 하는 소음에 정신 팔려서 정작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어. 지금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이걸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야.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AI 투자에서 왜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지.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9개 분야의 어떤 회사들이 진짜 돈을 벌 건지. 셋째, 이걸 어떻게 실전 포트폴리오로 만드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자, 완벽한 AI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5가지 원칙이 필요해. 첫째, 경쟁자가 따라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쉽게 말해서 해자가 깊은 회사. 둘째, 앞으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 셋째, 지금 당장 재무제표가 탄탄한 회사.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지금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으면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거든. 넷째, 새로운 경쟁자가 끼어들기 어려운 사업 구조. 그리고 다섯째, 업계 최고 수준의 경영진.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뽑아. 회사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 알려줄게. 옛날 골드러시 기억나지? 금 캐러 간 사람들, 그러니까 탐관꾼들 있잖아. 이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됐는지 알아? 90%가 빈털터리로 끝났어. 왜냐면 금을 찾을 확률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운에 의존하는 거지. 근데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었어. 다이너마이트, 곡괭이, 삽, 텐트, 청바지 이런 걸 판 사람들이야. 금을 누가 찾든 상관없이 금 캐러 오는 사람마다 물건을 사야 하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번 거지. 지금 AI도 똑같은 상황이야.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음악 만드는 AI, 사진 만드는 AI 이런 건 이미 완전히 범용화됐어. USB 케이블처럼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에 투자하는 건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가는 거랑 같아. 대신 우리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에 투자해야 해. 금을 누가 찾든 AI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회사들 말이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 AI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는 총 9개 분야로 나뉘어. 쉽게 비유하면 이래. 하나, 클라우드는 땅을 빌려주는 건물주야. 둘, 반도체는 건축 자재고. 셋, 하드웨어는 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야. 넷, 에너지와 냉각은 전기와 에어컨. 다섯, 네트워킹은 도로. 여섯, 모니터링은 현장 감독. 일곱,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여덟, 사이버 보안은 경비원. 그리고 아홉, 실제 세상에서 AI를 구현하는 최종 보스야. 먼저 1번, 클라우드부터 가자.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건물주야. AI 회사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거기서 뭘 하든 관심 없어. 매달 월세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는 거지.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6,000개에서 9,000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조 달러, 하나로 수천조 원이야. 이 돈이 전부 클라우드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으로 바뀌는 거지. 클라우드 시장은 좀 특이한 게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세 곳이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고객들의 신뢰도 쌓아야 하니까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있는 플레이어들끼리 나눠먹는 구조야. 구체적으로 보면 구글 클라우드가 연간 48% 성장으로 제일 빠르게 크고 있어. TPU라는 자체 칩을 개발해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게 핵심이야. 오라클은 시장 점유율이 3%밖에 안 되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 고객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이 고객들은 보안이나 규제 때문에 AWS나 구글로 못 가거든. 아마존은 클라우드 1위인데도 지난 5년간 S&P 500 수익률에 한참 못 미쳤어. 이건 저평가라는 뜻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가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에 깊이 박혀 있어서 고객 이탈이 어렵다는 강점이 있어. 네 곳 다 훌륭한 선택이야. 2번과 3번은 하드웨어와 반도체야. 쉽게 말해 건축 자재와 크레인이지. 여기서 핵심은 각 분야에 독점적인 강자가 있다는 거야. 엔비디아와 AMD가 GPU 시장의 90%를 가지고 있고 TSMC는 반도체 제조에서 독점이야. ASML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독점이야. 독점 위에 독점이 쌓여있는 구조라서 이 회사들을 대체할 경쟁자가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 4번은 에너지와 냉각이야. 데이터 센터는 보통 기업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먹어. 게다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거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여기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절대 강자이고 버티브가 냉각 분야의 최강자야. 원자력 없이는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거든. 5번, 네트워킹은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데이터 센터끼리 어떻게 통신하는지의 문제야. 2035년까지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4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해. 여기서 얘기할 만한 회사는 하나뿐이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AI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이름이야. 6번 모니터링은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현장 감독이야. 데이터독이라는 회사가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인데 최근에 주가가 10% 정도 빠져서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생겼어. 사업은 계속 성장하는데 주가만 떨어진 상태.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셋업이거든. 7번. 소프트웨어는 이 모든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운영체제야. 윈도우가 컴퓨터를 돌리듯이 AI 인프라를 돌리는 거지. 팔란티어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야. 경쟁자가 계속 도전하겠지만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복잡한 서비스를 대체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야. 8번. 사이버 보안은 경비원이야. AI 시대에 보안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거거든. 데이터 센터의 민감한 정보와 AI 도구를 생각하면 보안 실패는 곧 회사가 문 닫는 사건이 될 수 있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지스케일러, 이 두 회사가 각각 엔드포인트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 분야에서 최강이야. 마지막 9번, 최종 보스가 남았어. 바로 실제 세상에서 AI를 구현하는 거야. 대형 언어 모델에서 AI 에이전트로, 그 다음에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형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기계야. 보안, 공장, 의료, 농업, 물류, 가정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을 거야. 전기,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이걸 지배하려면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배터리, 비전 센서, 전기 모터, 엄청난 현금, 최고의 인재, 이 모든 게 한 회사에 다 있어야 해. 솔직히 이걸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 자율주행도 하고 배터리도 만들고 센서도 있고 현금도 넘치고 거기에 몇 년간 욕먹으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CEO의 미친 추진력까지. 대부분의 CEO는 이런 짓 못하거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야. 이 회사들에 투자하면 주가가 쭉 오르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그런 건 절대 안 일어나. 실제로는 5년, 10년, 15년 동안 위아래로 출렁이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거야. 여기서 핵심은 DCA, 분할 매수야.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되 떨어질 때 조금 더 사고 오를 때 조금 덜 사는 거지. 거기에 S&P 500 같은 시장 전체 지수도 섞어주면 안정성이 높아져. 이렇게 5년, 10년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내 평균 매수가가 거의 바닥 근처에 와 있게 되는 거야. 시장 타이밍 한 번도 안 잡으려 했는데 말이야. 이게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이야. 빨리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자 되는 길이지.